우리는 어느 순간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중반을 훌쩍 지나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분주함은 점점 잔잔한 호흡으로 바뀌고,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성취보다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놓아주었습니다. 때로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감사가 가슴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수천 년 전 현자들의 대화에서 시작된 탈무드의 지혜입니다. 탈무드는 종교 서적이기 이전에 삶을 관찰하고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인간들의 기록입니다. 그 속에는 나이 들어가며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무게, 관계의 의미, 그리고 평온을 찾아가는 길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들 중에서도 지금 이 나이에 특별히 울림을 주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삶은 지혜를 통해 비로소 정리되고, 우리는 그 정리된 삶 속에서 진짜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노인이 평생 두려워했던 일들을 종이에 적어보았습니다. 가난, 병, 외로움, 실패, 배신, 그 목록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 두려움의 절반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일어난 일들조차 두려워했던 만큼 견디기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던 일 대부분을 실제로 겪지 않는다.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아이들이 제 길을 가면 외로울까 두려워했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니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했지만 실제로 아플 때는 생각보다 담대하게 견뎠습니다. 은퇴 후 삶이 무료할까봐 불안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60여 년의 삶을 돌아보면 정작 힘들었던 순간들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조차 지나고 나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소진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는 대신 오늘 산책길에서 만난 햇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선택이 걱정된다면 그들을 믿고 지켜보며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지 않고 또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탈무드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문제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데 시간을 보냈고,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불평하고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탓하는 사람은 머물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간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 모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오래된 갈등, 형제자매와의 서먹함, 자녀와의 마음의 거리.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제의 원인을 계속 되짚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마음도 모른다며 서운해하며 지낼 수도 있고,
먼저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벼운 대화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무릎을 원망하며 지낼 수도 있고, 의사와 상담에 가능한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탓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작은 해결책을 찾는 데 쓴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말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깃털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깃털은 사방으로 흩어져 다시는 모을 수 없었습니다. 현자는 말합니다. 말도 그와 같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격려의 말, 사랑의 말도 있었지만 후회되는 말, 상처를 준 말도 분명 있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오랜 친구에게 던진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말은 얼굴 없는 그림자처럼 남는다는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가 이 나이에 특히 새겨들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를 봅니다.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던진 한마디 때문에 10년째 연락을 끊고 사는 경우, 며느리에게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쌓여서 가족 모임이 어색해진 경우, 친구의 선택을 비판했던 말이 오래된 우정에 금을 간 경우, 그 말들은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감정이 푹 받쳐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말이 꼭 필요했는지, 그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부터라도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관계를 나아지게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던져버린 말들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어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미안했어라는 짧은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지만 진짜 자존심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말은 흩어진 깃털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말로 관계를 다시 쌓아갈 수는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고 진심 어린 대화가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까이 모을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현자들은 묻습니다. 누가 진정 부유한 사람인가? 그리고 답합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을 키웠고, 일을 했고, 나름의 성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들도 압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젊은 날 꿈꿨던 것 중 일부는 이루지 못했고, 이제 그것들은 아마도 영영 손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갖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며 살 것인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한 친구는 은퇴 후 좁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더 넓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청소할 곳이 줄어서 좋고, 관리비가 적게 나와서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집이 작으니 부부가 더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만족을 안다는 것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발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 가끔 전화를 걸어오는 자녀, 오래된 친구들, 좋아하는 취미, 작은 산책길의 풍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진짜 재산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만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가진 것 중 감사한 것 하나를 말입니다. 매일 하나씩만 찾아도 한 달이면 30가지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족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제대로 볼 줄 알 때 찾아옵니다. 탈무드는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은 삶의 절반을 흘려보낸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꼈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언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악기, 만나고 싶었던 사람, 하고 싶었던 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중에로 미뤄왔습니까? 한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셨을 때 그는 아버지께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지,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하지만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그런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막상 기회가 왔을 때는 아버지가 이미 말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합니다. 우리에게도 미뤄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 화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오늘 하지 않는가? 물론 모든 것을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전화기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배우자와 함께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루는 것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서 삶의 기회를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으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소중합니다. 지금이 언젠가보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오늘 탈무드가 전해주는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다는 것, 문제를 탓하기보다 해결하는 태도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담을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것,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지혜는 사실 우리가 이미 살아오며 어렴풋이 느껴왔던 것들입니다.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잊고 지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잊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나이가 들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삶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지혜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습니다.